자, 면적을 들어가는데 면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공식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이 6개의 공식을 적재적소에서 사용하는 장소를 해야 해. 알았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면적을 들어가면 자, 첫 번째 면적 들어가면 내용은 이런 이야기다.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삼각형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자, 변의 길이가 A, B, C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만약에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보자.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됐습니다. 맞죠?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이라는 것은 A로 지금 주어졌네요. 자, 밑변은 A로 주어졌으니까 높이의 값을 구해보자. 자, 높이를 만약에 구하기 위해서 A에서 자, 선분 BC에 수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자, 이때 수선의 바를 H라고 하자. 그러면 왼쪽 삼각형에서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사인의 값을 제가 꺼내오겠습니다. 자, 사인을 꺼내온다면 이 그림에서 사인 C는 빗변분의 높이 얼마야? 빗변분의 얼마? 높이가 돼서 높이는 얼마? AH가 될 것이다. 맞지? 자, 이때 만약에 이 그림에서 AH를 찾으면 AH는 얼마가 되냐면 아니네요. 오늘 이런 그림은 없죠? 자, 여기가 B가 되고 여가 C가 되니까 자, 빗변분의 얼마? 높이니까 B분의 얼마? AH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높이 AH를 찾아보니까 AH는 대각선 곱해주면 B 곱하기 사인 얼마다 C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자,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였는데 이 높이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얘가 들어가야겠네요. 그죠? 그럼 높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니까 H 자리에 높이 파란색 AH를 집어넣으면 B 곱하기 사인 C가 돼서 얘가 되는 겁니다. 말씀 이해됐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은 자, 삼각형의 면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근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모양을 정리해 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에 자, 여기에 적었던 거 AB를 적어주고 그 사이에 사인 값이 주어지니까 각 C에 대해서 사인 값을 곱해주면 이게 삼각형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똑같은 방법. 저는 이걸 밑변으로 잡고 얘를 높이로 잡았지만 이걸 밑변으로 잡고 이걸 높이로 잡으면 또 다시 직각삼각형을 이 방법으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을 내가 계산해 봤더니 삼각형의 면적은 두 변과 각시 사이값만 주어져 있다면 두 변과 사이값만 안다면 삼각형의 면적이 계산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이런 방법으로 썼을 때 면적이 자, 다른 방법으로 쓴다면 모양을 잘 봐보세요. 아, AB야? AB인데 남은 게 C네. 아, 그래서 C가 여가 들어왔구나. 이해됐어요? 그럼 만약에 면적을 제가 정리해보면 2분의 1에 B하고 C를 적었다면 남은 문자가 A 문자야. 그러면 위에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정리하면 sin 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면적을 정리한다면 2분의 1에 A와 C를 적어주면 남은 문자가 B가 돼서 sin B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은 자 기본 면적은 3개가 있는데 이 3개는 똑같은 하나의 공식 두 변과 사이값 두 변과 사이값 두 변과 사이값만 한다면 삼각형의 면적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첫 번째 삼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뭘 배워야 하느냐. 자, 한번 갑니다. 이걸 잡든가 이걸 잡든가 이걸 잡고 설명하든가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하자. 자, sin C는 sin 법칙에서 sin C는 뭐하고 같았다? 삼각형의 각을 변으로 바꿨다면 이 공식이 나왔네요. 맞습니까? 에이,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니? 그러면 이 sin C 자리에 우변의 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우변의 값 집어넣으면 2에다가 2R 곱하니까 분모는 4R. 분자는 A, B. 오늘 왜 그러지? A, B 얼마예요? C. 이해됐니? 그래서 자, 삼각형의 또 하나의 면적 구하는 공식은 뭐가 있냐면 4R분의 얼마가 있다? ABC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간다. 이 면적은 두 변과 사이값을 알 때 쓰는 거고 이 삼각형의 면적은 세 변과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면적 구하는 공식입니다. 알겠죠? 세 변과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알았지?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또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거기에서 어느 공식을 잡든지 간에 상관없다. 자, 그래서 저는 자, 요 셋 중에 어느 걸 잡아도 상관없어요. 자, 이 면적에서 2번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각을 변으로 바꿨다면 이제는 3번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변을 각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앞전에 배웠던 자, 사인 법칙에서 변 A는 뭐하고 같았어요? 2R sin A. 변 B는 얼마야? 2R sin B로서 변을 각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자 1번 공식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볼 겁니다. 2분의 1에다가 A 자리에 2R sin A를 집어넣고 B 자리에 2R sin B를 집어넣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sin C 값을 그대로 적었네요. 자,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됩니다. 아,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약분되네. 그럼 약분되면 지워버릴까요? 야, 좀 부담스럽다. 이 나와라 앞으로. 이가 앞으로 딱 빠져나오고 R 너도 어차피 곱해졌으니까 R도 앞으로 나올래? R이 앞으로 나오면 두 번 곱해지니까 얘가 되네요. 그죠? 그럼 이걸 그대로 만약에 나열을 한다면 자,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가 되냐면 2R의 제곱에다가 얼마야? sin A, sin B, sin B, sin C. 자, 그래서 면적 구하는 공식이 또다시 이렇게 하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2번 공식은 뭘 아냐면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자, 3번 공식은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 각을 알 때. 알겠죠?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을 1번을 쓸 것인가, 2번을 쓸 것인가, 3번을 쓸 것인가를 적재적소에 사용해 줘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해? 반복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삼각형의 면적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자, 네 번째 면적을 만약에 보면, 네 번째는,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세 변의 길이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 이때 이 삼각형의 내접하는 내접원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내접원을 그렸을 때 내접원의 중심을 제가 그냥 여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내가 뭐라고 하자? R이라고 하자. 자,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한다면, 자, 내접원의 반지름은 당연히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맞죠? 자, 이때 이 삼각형의 면적을 각 꼭지점에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연결한 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버리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의 면적이 하얀색 삼각형의 면적이 세 개의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눠졌습니다. 자, 구하러 갑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AR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밑변 곱하기 B 높이 R 맞아?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맞습니까? 됐나? 그러면 각 항의 공통인수가 2분의 1과 R이 묶여지네요. 그럼 남는 수는 각 항에 A와 B와 C만 남겠네. 그렇죠. 이게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해됐니?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을 내가 찾아봤더니 이 삼각형의 면적은 자, 삼각형의 면적. 자, 네 번째 삼각형의 면적은 뭐하고 같다? 2분의 1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배 얼마다? R이 될 것이다. 아, 2번 공식은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면적은 이 공식을 쓰는 거고, 내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내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면적이란 말이 등장하면 이 공식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의 공식을 전부 다 암기를 해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식은 자, 교과 과정은 아닙니다. 5번 공식은 교과 과정에는 없는데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교과 과정에서 빼버렸어. 그런데 면적을 만약에 5번 공식을 암기한다면 정말 면적 구하는 공식이 쉬워. 알았지? 그래서 그 공식도 추가해서 어차피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헤런의 공식인데 헤런의 공식이란 말 타이틀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여라. 자, 삼각형의 면적은 뭐가 있냐면 P 곱하기 P-A 곱하기 P-B 곱하기 P- 얼마 C 이게 면적이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면적인데 도대체 선생님 ABC는 삼각형의 변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P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여기에 있는 P는 세 변의 길이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자 봐봐 세변과 외접원의 반지름 얘는 세변과 내접원의 반지름이야. 얘는 그냥 세변만 알면 면적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2번과 4번은 외접원의 반지름과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하지만 얘는 몰라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 면적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자, 삼각형의 면적은 여기까지가 되고 마지막 6번째 이제 수학에 나와 있는 삼각형의 모든 면적은 다른 장에 있습니다. 알겠지? 이제 추가된다면 하나 정도가 있겠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지 좀 오래됐죠? 수학하에서는 거의 안 썼으니까 사선식 공식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사선식 구하는 공식 그치? 거기까지만 들어가면 기본적인 삼각형의 면적은 다른 장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뭘 한번 그어보냐면 이 정도를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와 같은 사각형의 면적을 한번 찾아보자. 자, 이 사각형의 면적을 찾는데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 자,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 대각선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자, 이 대각선의 길이가 A가 되고 이 대각선의 길이를 B라고 하자. 그때 두 대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인데 주어진 조건이 대각선의 길이와 그 대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보셔야 하는데요. 찍으면 되잖아요. 옮기는 거 집에 가서 옮기면 될 텐데. 자,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자, 각 꼭지점에서 이 대각선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각 꼭지점을 지나가면서 대각선에 평행한 직선을 제가 그어주면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 연두색의 평행한 직선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가면서 얘하고 평행한 직선 이렇게 그었습니다. 자, 그리고 B하고 D를 지나가면서 자, 이 파란색의 평행한 제가 직선을 그었습니다. 자, 평행한 직선을 제가 이렇게 그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그었을 때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지워버릴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그었다면 요 길이가 A가 되니까 요 길이도 당연히 A가 나올 것이다. 자, 요 길이의 값 자체가 B가 되니까 요 길이는 당연히 B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연두색하고 파란색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세타니까 여기에 연두와 이 파랑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도 세타가 될 것이다. 됐어요? 그러면 자, 이 그림의 평행선을 그었을 때 요것들이 전부 다 평행사변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됐죠?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의 면적, 대각선은 각각의 사각형의 면적을 똑같이 이등분시키지 않을까요? 됐죠? 그러면 자, 내가 구하고자 자, 사각형 ABCD의 면적은 내가 구하고자 한 사각형의 면적은
자, 제가 구하고자 한 사각형의 면적은 얘하고 서로 같으니까 이 사각형의 면적은 전체 사각형의 면적의 절반이 되겠네? 맞아요? 그럼 전체 사각형의 절반이니까 이 전체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 되지 않을까? 맞죠? 그럼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이 평행사변형에서 잘 봐. 이 점하고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이 사각형의 면적은 이거의 면적의 절반인데 이게 대각선이 돼서 이 노란색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각형의 면적은 2등분 돼버리는 거죠. 그지? 그러면 사각형의 면적 ABC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거하고 똑같네. 근데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은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졌네요. 사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에 A 곱하기 B의 사인 세타가 결국 사각형의 면적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가 A고 이게 B고 이게 세타니까 일본 공식에서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졌잖아. 그럼 면적의 값은 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 어떤 만약에 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대각선의 길이와 대각선이 이루고 있는 각만 주어진다면 그 사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삼각형과 이런 사각형들의 면적을 1번에서 6번까지 나와 있는 공식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찰칵. 근데 야, 너희 덥지 않니? 그래? 덥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우리 희정아, 너 내일 11시는 가능하나? 응? 잘 모르겠어? 선생님이 어제 영상 보내준 건 봤어? 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원장님한테 이야기 해놓을 테니까 앞전 수학 선생님한테 이야기 해놓을 테니까 그럼 그 영상만 네가 잘 보고 오면 돼. 알았지? 꼭 보고 와야 한다. 화장실 갔다 와서 금방 오면 바로 시작합시다. 우리 친구들 미리 꼭 제가 미리 이야기해요.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지술 5구부터 시작할 땐 숙제 무조건 해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알겠지? 선생님이 순서를 바꾼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야. 기술 5부터 열심히 해야지 시험범위.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자, 거기 한번 갑니다. 어대 36번부터 거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공식을 지금 적용하려고 없죠. 안 지우고 하려고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36번인데 36번이야. 세변의 길이가 9, 10, 11. 이 세변의 길이가 9, 10, 11인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여라. 자, 간다 얘들아.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어. 그럼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이 5번 공식이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5번 공식이니까 5번 공식을 쓰세요. P는 삼각형의 세변을 모두 더해서 2로 나눠주세요. 얼마야? P가 15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자, 면적은 얼마가 된다? P P-A P-B P- 얼마? C 곱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럼 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얼마? 4에다가 여기 30이야. 30은 15 곱하기 2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자 15가 제곱이니까 근호 벗겨지면 15. 4는 근호 벗겨지면 2가 되겠네. 그럼 결국 15하고 2가 나가니까 면적은 30 루트 2가 이 도형의 면적이 될 것이다. 대답 한번 합시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런다면 또다시 이제 30 잠깐만 이해되니 지금? 오케이? 왜 어디가 이해 안 돼? 수비. 이해됐어? 자, 세변의 길이가 5, 7, 8인 삼각형에 세변의 길이가 5, 7, 8이야. 세변의 길이가 5, 7, 8 나왔습니다. 5, 7, 8. 세변의 길이가 5, 7, 8인 삼각형의 내저번에 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해주세요. 반지름을 구해달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내저번의 반지름을 꺼낼 수 있는 공식이 4번 공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3학년 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지? 내저번의 반지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면적을 꺼내야 해요. 자, 그러면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여라. R을 구해달라는 거야. 어디 갔네? 여기 있네. 자, 내저번의 반지름 구하려면 R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이건 내가 R을 차지하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세변 ABC가 줬어. 그럼 내가 얘만 알면 이것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등장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다시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서 면적을 찾으러 가자. 자, 면적을 찾으면 면적은 자, 세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다시 이 공식을 쓸 겁니다. 자, 15에다가 5 더하면 20. 2로 나누면 10. 10 곱하기 3, 10 마이너스 3, 10 마이너스 8, 10 마이너스 5. 이게 면적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면적이 됐다면 우변에 자, 이 공식 씁니다. 2분의 1에 자, A 더하고 B 더하고 C 더해주세요. 그리고 내저번의 반지름 R. 됐나? 그래서 이거 계산하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10 루트 3 10 루트 3에다가 정리하면 20을 2로 나누니까 10R. 그래서 내저번의 반지름은 얼마다? 루트 3. 이해됐어요? 이렇게 읽어서 공식을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면적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다시
34번을 가겠습니다. 꼭 다시 풀어보셔야 합니다. 알겠죠? 어제도 축구번이라고 해서 힘들어 죽겠어. 어제도 눈 떴더니 끝나기 5분 전에 눈 떴어요. 이 앞전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골 넣는 것을 봤어. 그리고 나서 연장전까지 봤지. 우리 친구들 또 응원 많이 해라. 자, 그 다음에 어디 쪽을 한번 보냐면, 자, 34번 내용을 한번 갑니다. 자, 세변의 길이가 7, 8, 9인 삼각형 ABC가 있는데,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과 내접원의 반지름을 각각 찾아서 곱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네. 자, 얘들아 한번 가보자. 자, 세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7, 8, 9야. 세변의 길이가 7, 8, 9인 자, 이 삼각형의 외접원과 자, 이 삼각형의 내접원을 만약에 그려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얼마? 라지 R. 외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자. 이때 라지 r과 스몰 r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야. 됐니? 그러면 자 여기 봐봐. 라지 r이 꺼내질 수 있는 거 면적에서 그림에서 라지 r이 꺼내질 수 있는 것은 세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면적에서는 얼마야? 외접원의 반지름을 꺼낼 수 있는 면적이 얘라니까. 그럼 나는 R을 찾아야 하니까 문제에서 A, B, C를 다 줬잖아. 그지? S만 알면 라지 R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또 찾아. 내접원의 반지름을 꺼낼 수 있는 공식이 이 공식밖에 없다니까. 이해됐어요? 그런데 자, 세변의 길이 다 주어졌어. 라지 R을 구해 면적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면적의 값을 다시 한번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자, P 값은 얼마가 된다? 15에다가 9 더하면 24. 24를 2로 나누니까 얼마? 12. 자, 넓이 얼마? S의 값을 찾으면 자, 12에 12-9 12-8 12-7 12에 12 넓이는 얼마? 12 루트 5가 됩니다. 됐어요? 자, 면적 12 루트 5 집어넣고 ABC에 7, 8, 9 집어넣으면 라지 R이 나옵니다. 면적 12 루트 5를 집어넣고 5, 7, 8 아니네 7, 8, 9 더해주면 스몰 r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라지 R과 스몰 r을 찾아서 곱셈만 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자 33번에 가서 이제 왼쪽을 지우러 갈 거예요. 자, 33번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인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자, 얘들아.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원은 외접원이네요. 그치? 자, 외접원이니까. 자, 33번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 나왔어? 6 나왔습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네요. 그치?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 6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삼각형 ABC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자, sin A 플러스 sin B 플러스 sin 얼마 C. 오, 이건 얼마야?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가 되겠네? 2R분의 ABC야. 근데 sin A와 sin B와 sin C가 3분의 4가 된다고 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야? 6이니까 집어넣으면 12. 12와 3을 약분하면 4가 남네요. 4, 16이 되겠네. 아, 이 말은 세 변의 길이의 합이 16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때 이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이 2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래 놓고 삼각형의 면적 구하러 가세요 라고 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면적이 나와버리겠네. 그죠? ABC 16에다가 반지름 얼마? 2 집어넣고 약분하고 세수의 합이 16이니까 면적은 얼마? 16이 될 것이다. 말뜻 이해돼? 그렇게 해서 면적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 알았지? 자, 앞쪽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2번 한번 갑니다. 자, 얘들아, 32번 간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 나왔습니다. 어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 나왔습니다.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야? 10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 변의 길이의 곱, ABC의 곱을 구해주세요. 좀 보세요. 2번 공식 보세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야? 분모 R자리에 7 집어넣으면 되네. 면적이 10이야? 왼쪽에다 10 집어넣으면 ABC의 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ABC의 곱은 자, 10 곱하기 28, 280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나?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사용해내라는 이야기다. 알았지? 자,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각 B와 각 C는 30도가 됩니다. 그럼 얘들아, 각 B와 각 C가 30도니까 각 A는 몇 도가 될까요? 120도가 되겠죠. 자, 120도가 되는데 이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 나왔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5야. A가 120도야. B하고 C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면적은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세 각과 세 각과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아요? 알겠죠? 여기다 안 집어넣고 다른 방법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식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면적은 얼마가 된다? S는 2 얼마? R의 제곱 sin A, sin A, sin B, sin C,
이렇게 해서 면적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면적을 한번 읽어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천천히 끝나가죠. 자, 30번 문제가,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자, 각 A는 120도, 변 B와 변 C가 7이었을 때 삼각형의 4점안의 반지름을 구하여라. 얘들아, 4점안의 반지름을 꺼낼 수 있는 공식은 이 공식이라 하겠다. 알았지? 그러면 이와 같이 삼각형 ABC가 있네요. 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자, 이 삼각형의 4점안은 4점안의 반지름을 꺼내주세요. 자, 주어진 조건이 각 A는 몇 도? 120도. 자, 변 A, 변 B는 얼마? 8. 변 C가 얼마? 7. 이때 이 삼각형의 4점안의 반지름을 찾아라.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자, 4점안의 반지름을 꺼내려면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졌으니까 1번 공식에 의하여 면적 S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맞죠? 면적은 찾았죠. 내가 R만 구하려면 이제 A, B, C만 찾으면 되네? 뭐야? B와 C가 다 주어졌네? 그러면 변 A만 찾으면 되네? 아, 이 변 A만 찾으면 면적은 다 나왔고, 면적 나왔고, BC 주고, R은 차지할 미지수 A를 찾기 위해서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졌네요. 뭘 써야 합니까? 코사인 이 법칙을 써야겠죠. 그치? 그래서 자, A의 제곱은 B의 제곱 88에 64 플러스 77에 49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7에 사인 코사인 몇 도? 120도. 코사인 120도가 X축하고 60도의 각을 가지면서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마 플러스가 되고 약분이 돼서 113에다가 56을 더하니까 169.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13이 돼서 이제 우리 4점안의 반지름 R값이 읽혀지겠죠. 됐나?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봅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본다. 찍혔어요? 의도하지 않은 걸 찍네.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외접하는, 얘들아, 반지름의 길이가 2인 하나의 원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외접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많이 해와.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외접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에 자, 내접원의 반지름은 2가 나오네요. 자, 내접원의 반지름이 2인데 내접원의 반지름이 2 나왔습니다. 면적이 18 나왔습니다. 이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둘레의 합을 구해주세요. 2 알고 면적 18 아니까 요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의 합을 꺼내줄 수가 있겠네요. 됐나? 오케이. 그래서 넘겨서 자
이제 어디 쪽 한번 보냐면 면적에 관한 문제가 27번이 마지막 공식 문제가 됩니다. 민주야 밥 먹었어? 서영이는? 행복해? 지민아 밥 많이 먹었어? 혹시 답안지 해설지 필요한 학생들은 마플이 되든가 올림푸스가 되든가 해설지가 필요한 학생은 항상 핸드폰에 문자를 미리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미리 빼서 준비해 놓을 겁니다. 수진아 너무 밥을 많이 먹은 거 아니? 자, 27번 문제 한번 본다. 자, 27번 문제 내용을 보면 삼각형 ABC에서 A가 5가 되고 B가 8 나왔고 면적이 10루트 3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만 한번 봐볼까요? 자, 변 A가 5 나왔고 변 B가 8 나왔고 자,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 나왔냐면 10루트 3 나왔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변 C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네. 그죠? 자, 변 C를 만약에 구하려면 얘들아 한번 가볼까? 자, 변 C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한다? 면적의 값이 10루트 3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헤론의 공식을 써도 상관없어요. 자, 세 변의 길이 이 C를 우리가 X라고 놓고 헤론의 공식 쓰면 이 세 변의 길이 B값 찾아야겠지? 그지? 근데 그렇게 해서 풀어도 답은 되지만 좀 끔찍하지 않아요? 근호 안에 막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헤론의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면적에서 면적이 주어졌는데 두 변이 주어졌네. 나는 이 각만 안다면 면적을 이용해서 이 각을 찾을 수가 있네요. 그치? 자, 그러면 A와 B가 하고 C가 나왔으니까 이 공식을 제가 쓸 겁니다. 자, 면적의 값 자체가 얼마다? 10루트 3 나왔습니다. 자,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5 곱하기 8, 그 다음에 얼마가 되냐면 사인 C가 될 거다. 자, 이것 정리하면 얘들아 요거 얼마야? 20. 20을 나눠버리면 20과 10은 약분 돼버리네요. 그러면 사인 C는 20으로 나누면 2분의 얼마다? 루트 3 나오네요. 그러면 사인의 값 자체가 2분의 루트 3 양수가 나온 것은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사인의 값이 2분의 루트 3을 읽었다는 것은 특수각이 60도를 읽었다는 이야기네. 그래서 1사분면에서 60도와 2사분면에서 60도가 돼서 각 C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의 괄호 안에를 보니까 각 C는 뭘 의미한다? 예각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각 C는 60도가 되겠죠. 자, 60도가 된다면 얘가 자, 변 C의 값은 이제 찾을 수가 있죠. 그지? 변 C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두 변과 사이값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60도니까 두 변과 사이값 하니까 코사인 2법칙 써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변시가 읽혀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반응자 보이자. 이해됐니? 응?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삼각형의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았고 이제 끝나면 지수록을 시작합니다. 두 단원이 끝납니다.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완벽하게 들어가죠? 지수록가 더 바람 올려줘? 난 덥다. 날씨가 너무 좋다. 좋지. 수진아. 자, 이제 이것들의 이제 공식을 다 써서 자, 얘들아 이제 이 공식을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뭐 해야 합니까? 요건 제가 풀어준 문제죠. 그지? 그럼 너희들도 한번 풀어보면서 마풀에서 이것은 이제 푸는 것을 선생님하고 봤으니까 연습하기 쉬울 거야. 그럼 이제 마풀에 가서 자기가 공식을 암기해서 적용하는 연습해야겠죠. 그죠? 근데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는 공식은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푸세요. 보면서 공식을 풀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자, 28번 문제 한번 가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른쪽 삼각형이 있다. 자, 이와 같은 만약에 삼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는 20% 늘리고 한 변의 길이는 20%를 줄여서 새로운 삼각형의 면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얘들아 간다. 삼각형인데 그냥 ABC도 없어. 삼각형이 주어졌다면 한 변은 20%를 줄이고 자, 한 변은 20%를 늘려서 새로운 삼각형의 면적을 한번 찾아봐라. 이때 이 삼각형의 면적은 원래 있는 하얀색 삼각형의 면적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증가나 감소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치? 자, 나는 면적을 찾아야 해. 자, 이렇게 색깔된 면적은 원래 삼각형의 면적의 몇 퍼센트가 증가나 감소했는가? 그럼 면적을 구하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두 변과 사이값만 주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있는 하얀색 삼각형의 변을 A와 B라고 놓고 그때 그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자, 이 연두색의 길이는 원래 하얀색 삼각형의 20%가 줄었으니까 얘는 0.8A가 될 거고 노란색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원래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20% 5분의 1이 추가됐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1.2B가 되겠다. 됐니? 그러면 원래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냐? 원래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AB 곱하기 사인 세타였는데 자, 줄이고 늘려서 새로운 면적을 내가 구해봤더니 그 면적은
2분의 1에 자 연두색 0.8a 노란색 1.2b 곱하기 사이각의 사이값이니까 요게 면적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면적은 2분의 1에 AB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고 그리고 남는 소수가 0.8과 1.2가 이렇게 곱해지겠네요. 그러면 자, 이 빨간색 2분의 1 AB 사인 세타는 원래의 면적이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뒤에 곱해진 거 8에다가 12 곱하면 96. 자, 두 칸 가니까 0.96.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줄이고 늘렸던 삼각형의 면적은 원래 면적의 96%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 그럼 몇 퍼센트가 줄었다? 4%가 줄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죠. 말든 이해돼요?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을 적재적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기말고사 시험범위니까 항상 암기해 놓은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삼각형과 삼각함수를 딱 끝내놓고 자 우리가 어디 쪽으로 넘어가냐면 이제 지수로 넘어갈 겁니다.